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들어갑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두 분의 배추도사님과 양배추도사님이죠. 먼저 배추도사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시 일본을 이기자. 한국 야구 배추 필승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녁에 야구 있죠? 네. 미국하고. 미국 이기고 이제 일본 또 이겨야죠. 그렇습니까? 네. 막판 열기로 어쨌든 올림픽 뜨겁습니다. 차기 대권 구도도 그만큼 뜨겁죠? 네, 아주 뜨겁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입당으로 차기 대선 판도가 조금 바뀌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KS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30일, 3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는데 윤석열 32.3%, 이재명 27.4%, 이낙연 16%, 최재형 5.8%. 윤석열 후보가 입당한 날과 그 다음 날 실시된 조사거든요. 한 주 전과 비교해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 5.4%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지지율도 올라갔는데 이낙연 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양지열 변호사님 이거 입당 효과가 있다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종찬 지금 배추도사가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시고는 너무 구문을 들고 온 게 아닌가, 성의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까? 이게 뭐 스스로도 인정을 했지만 이게 30일, 31일이잖아요. 윤석열 지금 예비후보 입당 당일하고 그 다음 날의 조사이고 그 사이에 5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성의를 좀 보였다고 한다라면 직접 본인이 여론조사는 못하더라도 전화라도 몇 통 돌려보고 좀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좀 알아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소중한 시간에 상대방을 이렇게 듭니다. 싸잡아 비판하는 네거티브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입당 효과는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다만 그 이후에 당 내에서 그리고 당 밖에서 워낙 많은 일들이 윤석열 예비후보 본인이 뭐 얘기했던 것으로 비롯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당 행사와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준석 대표와의 좀 티키타카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영향을 끼쳤을지를 아마 청취자분들은 궁금해하셨을 텐데 좀 아쉽네요. 네. 그래요. 아니 이게 입당 이후에 더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도 있는데 그건 좀 아껴두시는 건 아니고 그 조사가 조금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입당 당일과 그 다음 날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 더 의미가 있기도 하고 해서 가져온 것이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네거티브 공부하라고 양지열 변호사 좀 하차시켜야 될 것 같아요. 비판점을 비판할 거는 고쳐 나가면 되죠. 뭘 네거티브라고 받으세요 그걸. 자 그러면 여기 네거티브 말씀하셨으니까 윤석열 후보 발언 논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정식품이요? 불량식품은 아니고 부정식품. 그다음에 페미니즘인데 건강한 페미니즘 이 발언 어떻습니까? 이게 특히 중도층 또 여성 유권자들의 영향을 미치겠죠.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입당 전에도 각종 발언, 심지어는 이제 여당에서 공격하기로는 이제 일일 일망언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또 논란이 됐는데 특히 민감한 발언은 여성 중도층 MZ 세대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입당 효과가 있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6대국인데 결국 보수 후보에게 중요한 것은 60대 이상 6, 그다음에 대국 영부,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여기서 지지율이 빠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입당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지지율 올라갔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와 기준은 바로 이런 발언 논란입니다. 부정식품 또 건강한 페미니즘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성들과 관련돼 있고 중도층이 특히 이제 이념으로부터 좀 더 독립적인 중도층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당은 했지만 이 입당 효과가 언제까지 갈지 또 발언과 관련된 영향을 받는다면 여성 중도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부정식품 아니면 이 건강한 페미니즘보다 여성들한테는 그 이미지적인
쪽이지 않습니까? 쪽벌남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허벅지에 좀 살이 많아서 예. 그렇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아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끼쳤을까 조금 알고 싶었던 거고요. 입당을 함으로써 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중도층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층의 입장은 확실해졌죠. 아, 국민의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입당 직후에는 확실하게 이 모이는 효과, 결집 효과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직후 이후에 또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간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입당으로 인한 효과가 참 윤석열 예비 후보 측에서는 아쉬울 수 있어 보이는 부분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정식품 논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그 전에 했던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언론사와 한 2주 전에 했던 발언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전에 먼저 알려져서 이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입당 효과로 이걸 지웠으면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됐을 텐데 한참 올라서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 또 악재가 갑자기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어떤 태도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치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 뭐 입당 전에도 이제 캠프를 꾸리고 나서 본인은 배우 역할을 하겠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조언을 통해서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물론 시간은 짧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네 라는 걸 또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윤 전 총장이나 주변 뭐 캠프 참모들이 보기에 이게 계속 지뢰밭 지나가고 있는 같은 그런 심정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냐면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정교해야 된다. 안 그러면 뭐 이미지상으로 쩍벌나합니다. 이런 건 사실 뭐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메시지는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라는 책을 인용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메시지가 잘못 전달될 경우에는 상당히 타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주는 조언들은 이런 것이죠. 좀 더 정교하게 정리해서 아는 내용을 주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잘 모르면 경청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바깥에 있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바깥에 있는 윤석열 후보가 개인적으로 맞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 당 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당 내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다른 예비 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원희룡 지사라든가 홍준표 지금 전 대표 같은 분들이 있는데 다들 눈을 유승민 지금 후보도 있고요.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이런 것들이 자꾸 들키면 윤석열 예비 후보로서는 당에 들어가는 게 보호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당 안에 들어가면 보호막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또 서로 공격하는 모양새도 만들어지고 또 어찌된 일인지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내 공식 행사 참여를 안 하면서 벌써 또 이준석 대표랑 또 삐걱삐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봉사활동도 참여를 안 했고 또 경선 후보들 다 같이 모여서 토론회 갔자는데 거기도 또 이번에는 본인이 휴가라면서 또 참여를 안 하기로 했거든요. 오늘부터 휴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당장 당 내에서도 아니 당에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장악하려고 들어온 거냐.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가 하면서 당내 행사는 안 들어오느냐. 라면서 다른 말씀드렸던 후보들도 윤석열 후보는 이제 공격하는 모양새가 생겨서 뭘 피하려고 들어왔는데 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같이 맞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거 좀 보시죠. 그 정당 지지율 이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네, 정당 지지율도 윤석열 후보의 입당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KSOI 조사 결과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34.9%로 직전 조사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좀 부담이 된 걸로 보이는데 31.9%로 뭐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만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바뀌는 상황 이게 최근에요. 그러면 혹시나 이준석 그 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준석 대표의 그 발언도 좀 작용을
하는 걸로 봐야 되나요? 지금 나온 거는 30일, 31일이고 그 이후에 또 나왔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게 부분 30일이었구나. 예, 그런 게 이제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예. 좀 다음 주 결과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예. 이준석 대표 발언은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이른바 페미 논란이죠. 페미 논란에 관해서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참 최초로 올림픽 3관왕을 차지한 안산 선수를 둘러싸고 이런 논란이 불거져서 국민들의 관심이 좀 뜨거웠고 예.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의당 쪽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먼저 묻긴 했습니다. 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이른바 이대남을 대변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대남 대변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논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좀 소극적으로 받았어요. 이거 뭐 일부 커뮤니티에서만 도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로 받았고 예. 더 문제는 당 대변인이 양모 대변인이죠. 예,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나나 그 대변인이 또 이준석 대표를 옹호한다라고 하는 게 자칫 또 이 안산 선수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예. 당 대표와 대변인의 공식적인 대응이 뭔가 메시지를 좀 잘못 주면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했던 이대남을 대변하는 것에 정반대로서 예. 여성들의 표심을 지지를 잃게 만드는 게 아닌가. 다음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봐야죠. 예. 실제 이제 추세를 보면은 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힘 지지율에서도 남성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더 나오는데 여성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그 이전부터일 겁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가부 논란부터 시작해서 자꾸 여성들과 관련된 현안들이 대두되거든요. 그런데 페미니즘 논란도 있었던 데다가 이제 최근에 안산 선수와 관련된 이제 양준호 대변인을 좀 두둔한 것. 이것도 이제 문제가 또 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너무 좀 이쪽 야권 쪽만 얘기했는데 그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좀 어제 그 TV 토론에서도 그랬었고 네. 여전히 계속 격돌 중인데요. 이런 서로 싸우는 거 이거가 좀 지지율에 어떤 좀 뭘 좀 줍니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다른 또 오늘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차기 대선 후보 지도 조사를 감안해 보면 예. 이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고 있고 어제도 우리 YTN 대선 토론회에서 두 후보 간의 공방이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치열했거든요. 예. 음주운전을 또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을 지적하고 또 이낙연 후보에게는 무능했다. 당대표 시절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면서 네거티브가 치열해지다 보면 물론 이제 기본주택이나 신복지 관련된 정책 관련 경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가 또 더 부각되다 보니까 두 후보 모두 좀 지지율이 정체된 모습이고요. 또 올라가던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도 또 멈췄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그 대선 캠페인 방향을 좀 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윤석열 후보 입당으로 좀 더 파지티브한 경쟁을 하는 것이 또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것이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에게는 더 나은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하는 분은 방금 전에 저 인터뷰했던 추미애 전 장관 정도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다른 현안 좀 몇 개 짚어보시죠. 네. 그 언론중재법이요. 이게 그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물리는 건데 이거는 국민 여론이 어떻습니까? 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30일 실시한 조사인데 법 관련이니까 우리 양재열 양배추 도사가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 네. 허위 조작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한다 56.5%로 반대 35.5%보다 약 20%포인트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조사 시점이 네, 30일입니다. 7월 30일. 저 양 변호사님도 기자 출신이시라서 예, 좀 그렇습니다.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거 아니요, 저는 56% 오히려 56%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게 나타났다라고 좀 보는데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언론 특히 기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그리고 예. 이제 이 지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언론 단체에서도 입장을 내놔서 이건 언론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이다라는 입장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기왕이 뭐 저도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법 얘기를 하자면 징벌적 대상이라는 게 많으면 이제 3배에서 5배까지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다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럼 원래 얼마인데 3배에서 5배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론에 의한 손해배라는 게 정치적 피해니까 그 위자료가 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중재위 같은 데서 설정되고 있는 가격을 보면 예. 100만 원, 300만 원, 또 많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가까이 나온다라는 건데 100만 원, 3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라면 그거에 5배를 해도 그게 예. 언론사 입장에서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보면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지금 기자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막 혼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인터넷 매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과 막 속보도 같이 섞이고 경쟁하면서 기존의 이른바 레가시 미디어라고 했던 곳에서 일했던 패턴과는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정통한 언론기관이다 이런 인식도 많이 옅어진 게 있거든요. 예. 이걸 계기로 해서 좀 제자리를 좀 되찾아줬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양 변호사께서 기자 생활하실 때까지는 기레기란 말 없었잖아요. 없었죠. 예. 전 마음이 아픕니다. 그 얘기 예. 들을 때마다 사실. 예.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이 예.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다는 것은 뭐 이게 정치적으로 정쟁화되기보다는 네. 바른 언론을 원하는 거죠. 적어도 가짜 보도, 악의적 보도를 통해서 어떤 식당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거나 예.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분명 그것을 읽는 독자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또 경제적인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그런 문제까지는 가지 말게 만들자. 그런 인식을 갖자. 이런 예방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남북 연락선 통신망 복원됐는데 네. 남북관계 전망 뭐 여론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뭐 한미 연합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8월에 이제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앞서 이제 KSOI의 조사입니다. 남북 연락선까지 이제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는데 향후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잘 될 것이다 40%, 향후 남북 관계 잘 되지 않을 것이다 54.5%로 나타났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좀 거친 발언도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또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과연 뭐 북한이 우리의 제안들을 순순하게 들어줄까 평화적으로 나올까 이런 의심이 아직까지는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여정 부부장 좀 가만히 있는 게 낫겠습니다. 예, 양재 변호사님, 그러면은 뭐 사실은 뭐 언론에서는 또 이제 그 뭐 정상회담 뭐또 열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도 보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예.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에서 늘 예. 대립점이 생기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핵과 관련된 문제를 해법에서도 북한은 항상 하나씩 주고받는 걸 원하는 편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통신선 복원이 됐으니까 그러면 통신선 복원에 대한 대가는 뭐냐 이걸 바라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뭐 예. 중단이나 축소를 원하는 것이고 예.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가 있어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냐라는 걸 바라는 것이고요. 예. 그에 반해서 약간 급해요. 그러게 해결이 안 되는데 정상회담까지 가기는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